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를 보자는 거야. 심우정이도 있고. 아니, 다 나쁜 놈인데 뭘 굳이. 아니, 근데 다 나빠. 네 놈이 겹쳐버린데. 꼽아야 돼요. 이 중에 제일 나쁜 놈. 아, 상 줄라고. 상 주려고. 벌을 더 세게 주려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중에 이걸 제일 오래 했고, 가장 책임져야 되고, 응. 또 실무 책임자로 영전이 돼서 왔던, 응. 지금 이창수가. 아, 중앙지검장. 이창수가 1차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이창수는 원래 그 전임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전주지검장 했었잖아요. 전주지검장을 하고 있었는데 응. 그 당시에 이제 이원석은 어떻게 해서든 김건희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 있었고, 송경태인가요? 그 1차장 같은 차장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경태? 송경태 아니라 이름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이름 내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 이원석 밑에서 일하고 있던 1, 2, 3차장들은 사실 김건희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 기소해야 된다, 또는 거기에 대한 걸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 온 사람이 송경호. 송경호. 아유, 씨, 이름도 많아. 아주 그때 검사들 이름까지 우리가 다 외워야 돼. 송경호와 이원석은 그 당시에 사실상 거의 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한동훈이 계열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을 날리고 온 게 이창수와 심우정이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뭐 심우정은 총장이니까 최종 결정권자긴 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김건희 무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한 사람은 이창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창수가 말하자면 콜 조사죠. 가서 폰 뺏기고 했던 콜 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이거를 갖다 무혐의로 할 수 있는데 필요로 한 분위기와 자료들 또는 그와 다른 검찰의 논리들을 전부 다 만들어내고 애들한테 지시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어제 법사위에서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 잘못된 브리핑, 즉 이러한 잘못된 브리핑을 한 데 있어서의 책임도 이창수한테 다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실제 압수수색 한 적이 없다는 거 알고 있었냐?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이창수가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없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실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거가 없다든지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없는 걸 알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를 발표를 하게끔 본인이 승인을 해줘 버린 거야. 직접적인 승인권자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모르는 상황이었으면 모르겠는데 하고 넘어갔을 건데 그 전날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됐거든요. MBC가.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모른다고 하면 위중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용인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는 실무자고 얘는 1차적으로 결재를 해야 되는 결정권자인데 결정권자가 안 한 걸 알고 봐주면서 이거를 언론에서 거짓 조작을 하는 것까지 내밀었기 때문에 이창수는 사실상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이 발언만 가지고도. 실제로 전문을 보면 이창수 지검장이 인정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님이 그러면 피의자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정청래 위원장이 형식적이라는 말 빼고 청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맞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은 뭐야? 기각됐다고 왜 이렇게 발표를 했냐? 그러니까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걔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보고 하던데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창수는 그걸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검장까지 전결이니까. 근데 검찰총장도 책임은 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창수는 사후 보고를 받았다. 그 전에는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 자체가 본인이 이 모든 것들을 지시했거나 내지는 묵인했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애들도 날라가겠습니다만 걔들은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있죠. 위에서 압력을 받았습니다라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면 빠져나갈 길이 있을 수 있지만 이창수는 못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창수를 우선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은 직무정지를 걸어놔야 돼요. 차장검사, 부장검사. 왜 그러느냐? 요걸 박제를 해놔야 더 이상 검찰이 헛질화를 못 한다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헛질환이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이제 고발사주 관련된 결심을 끌어내려고 하거든요. 원래 이제 10월 중순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요게 점점 재판부에 의해서 미뤄지고 있어요. 이게 지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워낙 재판을 몰아갖고 초반에 몰아쳐가지고 어떻게든 10월 15일 날 구속을 때려가지고 요걸로 분위기 전환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무리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재판부가 하나하나씩 제동을 거는 거야. 지금 검사들이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저기가 걸려있고, 그러니까 김성태 대북송금이 지금 멈춰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 고발사주권에 대해서도 현재 계속 검찰 측 증인하고 이 변호사 측 증인하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판사가 이걸 몰아붙여서 이걸 밀어붙일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재판들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뒤 재판이 자동으로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진당의 목표는 10월 중순이 아니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순 전에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을 쳐야 돼. 근데 그거를 할 시기가 점점 미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특검에 대한 재부의가 먼저 올라오게 되면 재부의가 통과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더 이상의 법적인 어떤 구속 내지는 사법 리스크를 씌울 수가 없는 입장이 된다는 거야. 되는 순간 사법부가 그냥 폭망이거든. 윤석열 정부 자체가 폭망이거든. 그 상황에서 데드라인을 지금 한 보름 앞둔 상황에서 한동훈이는 가갖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김건희 활동 자제시키고 조사 받자고, 딴방 가자고. 아니면 그 다음에 대통령실 인적 개편 해달라고. 근데 뭐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은 핫바지인데 앞에 나와 있는. 근데 그래서- 너는 훈도시고 나는 그 바지는 입혀주더라고. 난 바지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결정권이 없어. 야, 너 그 모르는 놈도 아니면서 너 나한테 왜 그래? 너는 윤석열이 훈도시 이렇게 입고 얘기해. 있지? 난 기저귀 차고 있어, 이 새끼야.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바지 네 눈에 바지로 보이지? 너 이거 기저귀 덮개야, 기저귀 가리개야.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이상한 기사가 하나 떴어요. 대통령실 측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고려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사과로 퉁쳐주지도 않지만 그거를 고려하고 있다는 걸 싹 던진 거야. 사과하겠다도 아니고 저기 이렇게 쓱 던져주는 거. 그러니까 그렇지. 애따 야 사과를 고려해줄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고려해줄게. 마치 제2부속실 저기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 던져준 것처럼 자 됐지? 고려해줄게. 고려는 할게.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다 쏙 들어갔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언론이나 중앙에서는 다른 에서는 그 정도에서라도 좀 합의를 보고 그냥 니들 둘이 그만 싸워라야. 니들 둘이 끝까지 파국으로 가면 보수와 여권이 끝나니까 거기서 끝내자라는 식으로 던졌는데 아마 주말에 김건희가 뭔 택도 없는 소리야. 내 평생에 다시 사과는 없어. 이러고 치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는 다시는 I believe를 안 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한 번 한 코스프레는 두 번 안 하더라고. 아 그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지. 그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그거 안 할 거야. 근데 이제 그 이미지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당당한 여전사 이미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이씨, 오늘 아침에 욕을 집에다 두고 왔는데 자꾸 집에 두고 온 욕이 따라온 것 같네. 자동으로 택배로 따라와 있는 네,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뒤에도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김종인 전 비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 김건희는 대외 활동을 멈추지 않을 거다. 본인이
지금의 정치 지형, 그러니까 지금의 한나라당 아니 국진당과 윤석열의 집권에 분명한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요 말을 의미심장하게 던졌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늘 주장했던 제2부속실만 되면 김건희에 의한 친정 체계가 눈앞에 있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내려갈 수 물러갈 순 없지. 없다는 거지. 아니 저 방구나 뿡뿡 뿌고 배 나온 저 아저씨를 누가 저런 아저씨를 대통령을 내가 만들어놨는데 사실 디올백하고 도이치모터 문제만 일찍 해결할 수 있었으면 이번 총선에 출마했을 거예요. 아니면 비대위원장 김건희가 했을 수도 있다니까. 얘는 이미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처음부터 윤석열이를 데리고 대선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집권하면 내가 나서면 이런 얘기를 서스럼 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지금 와서 사과하고 백담사 들어가라는 말을 받아들이겠냐고. 아유 중미나 아프리카에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독재자가 지 와이프를 부통령으로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독재자가.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은 여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특검으로 연결되는 특검의 어떤 그 승인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되더라도 하나도 양보 안 하겠다는 자세로는 그 영수회담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치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에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치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 측의 공세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국진당이 방관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 안 하는 한 10명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는 방식으로라도 얼마든지 2차에서는 다음번에 그 대부위에서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고요. 이걸 어떻게든 10월 안에 끝내는 게 민주당의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탄핵안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특검에 대한 부분은 이달 안에 처리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창수 얘기 조금 더 해야 될 건데요. 이창수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어떤 위법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얘기인데요. 자, 한번 이창수의 발언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본인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얘기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내가 부임한 이후로 이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사건을 심층적으로 기록하고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면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떤 위법이 있느냐 정말 궁금하다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심우정이는 그 얘기를 합니다. 총장은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전 정권 이야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개입을 불허한 당시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아예 김건희 관련된 거는 언급도 안 했다. 그래서 나는 탄핵되면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책임자가 이창수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창수가 이성윤 의원한테 아니 이성윤 의원님 당신이 중앙지검장 하실 때 코바나 컨텐츠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냐고 그거 얘기 좀 해달라고. 야, 그래 그거는 기각을 시켰지. 내놓을 건데 왜 네가 신청을 했어라고 이성윤한테 개쌍욕을 하고 윤석열이 난리를 쳤지. 달라 그랬으면 줬을 건데. 왜 신청했어? 그때 이성윤 의원이 분명히 그 당시에 본인이 정말 윤 총장한테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기각이 된 거잖아요. 오죽하면 판사를 어떻게 협박을 했으면 영장 판사가 기각까지 시켜줄 정도로 그 당시 이 윤석열의 위세는 대단했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이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자꾸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탈탈 털었는데 그 탈탈 턴 거 가지고 기소조차 못하게 만든 게 누구였다?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총장은 배제시켰잖아요. 지랄하고 있네. 검찰총장이 배제시켰어도 밑에 쫙 있던 애들이 누구야? 그래서 밑에 쫙 있던 애들은 성실하게 조사만 했어요. 김건희 딱 그러니까. 빼고. 근데 김건희를 빼고 조사를 했는데도 김건희가 주범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계속 판사도 나와. 응. 이 언니들 이상한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언니들 돈도 30억 이상 해먹었는데 정말 수사 안 할 거야? 라고까지 언지를 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창수는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안 하는 게 맞다고 했다는 거죠.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 내릴 수 있죠. 정말 모질했든 아니면 외압을 받았든 판단 내릴 수는 있지만 그 판단을 내리는 과정 중에 성실한 조사를 안 했잖아. 성실한 조사. 깔려있는 증거도 확보를 안 했고 그 증거를 보강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일절 압수수색 자체를 안 했단 말이야. 전 정권에서 전 전임자가 안 한 거랑 본인이 안 한 거랑은 또 다른 거거든.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기 때문에 저는 안 했습니다. 이것만큼 무능한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전 정권에 있는 검사들은 탈탈 털었음에도 기소나 불기소나 또는 무혐의나 어떠한 결정을 못 내리고 질질질 4년을 끌고 온 거잖아. 아니, 보세요. 조사해가지고 기각당하고 이 상황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 순간 뭐가 됐어요? 바로 윤석열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니들이 스스로 또 그렇죠. 조사와 발표를 멈췄잖아.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 심지어 대통령까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이것들은 입만 열면 맨날 전 정권에서 뭘 했기 그래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들 내지는 김건희에 관련된 기록들도 사실은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조사된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JTBC가 확보해가지고 계속 단독이라고 보도를 때려대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그러면 이 정권에서는 뭐 했냐고요? 이 정권에서는 한 게 조작질밖에 더 있어? 그래서 그 증거를 덮은 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이창수가 져야 하는 이유는 그 어떠한 검사도 못했던 불기소 처분을 네가 네 도장 찍어갖고 했기 때문이에요. 전임자들도 무서워서 못하던 짓이었다고 그게. 그걸 네가 해냈잖아. 그러니까 네 도장이 들어갔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지. 따라서 이창수가 날라가야 그리고 실무전까지 그리고 실무자 2명까지 차장부장검사까지 날라가야 더 이상의 검찰에 의한 이따위 법꾸라지들의 장난질이 멈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들이 진짜 혓바닥만 길어가지고 그 혀에서 나오는 얘기가 진실된 얘기가 1도 없어. 입만 열면 개구라에다가. 그리고 심지어 뻔뻔해요. 그리고 언론 브리핑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까지 쳤어. 야, 이 배짱이 윤석열 하나만 믿고 저지른 배짱이고 어떤 그 무모한 시도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죠.